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 문제 때문에 법정에까지 갔는데 저 침팬지가 우리 인간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후견인들이 언제든 법정에 가서 돌고래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대변할 수 있게 되겠죠. 지난 1월에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법령을 이제 또 구체적인 걸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회로 갔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는 게 워낙 여야가 많이 지금 대치하는 국면이니까 이게 좀 합의가 잘 될 걸로 보시나요?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국회에 얼마 전에 동물복지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저한테 무슨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강연을 하러 얼마 전에 갔어요.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20분 정도가 오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보고 먼저 뭐라 그러냐면 아이 동물복지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 돕고 싶습니다. 와, 고무적이네. 돌고래 생태법인 그 안이 올라오면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통과시켜 줄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동물보호 차원에서는 차원이 달라지는 일이 될 겁니다. 긍정적이다. 좋은 소식을 저희가 또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에 준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잘 합의해서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주도에서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니까 돌고래가 출마를 또 해가지고 누르고 돌고래 당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치네. 돌고래가 출마를? 인간하고 권리가 똑같으니까 할 수 있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를 좀 던져주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심의 역할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양심 있으면 뭐해? 지금 당장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럴 여유가 어딨어?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긴 있는 건가요? 힘이 있어야 되죠. 제 생각엔 힘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힘이 최근에 너무 사라진 게 아닌가.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양심이 큰 기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이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제 모교 서울대에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1년 전에 허준희 교수님이 멋진 축사를 해갖고 그게 뭐 동영상에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봤어요. 아니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도 부담이 느껴지세요? 그럼요. 저분의 뒤를 이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이상하게 요즘 우리 사회에 비양심적인 사람들 되게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건 뭐 제 고백입니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말로는 공정한 세상, 공정을 부르짖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졸업하는 제 후배들에게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통렬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기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평은 양심을 만나야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약간 요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조금만 배려해주면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하나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그 야구장을 이제 담장 밖에서 만약에 구경을 한다 그러면 키 큰 사람은 뭐 구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키 작은 사람은 좀 어렵잖아요. 그 똑같은 저 상자를 주는 거는 저는 공평 정도밖에는 안 된다. 차별 없이 그냥 한 거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여전히 저 한 작은 친구는 여전히 못 보는 거잖아요. 네. 양심이 들어오면 어쩌면 저 키 큰 양반이 자기 걸 양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줄 때 당신은 크니까 굳이 상자 필요 없으시죠? 저 친구는 아무래도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게 훨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냐. 사실은 제 의도는 저 크리스가 아까 얘기한 그 불편, 제 후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박스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저분은 경기 볼 수 있잖아요. 네. 내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나만 별일 없으면 뭐 어때? 그러고 지금 살고 있겠죠.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못 봐가지고 발돋움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마음이 그렇네. 이 사람은 없어도 보겠는데? 얘는 근데 왜 굳이 상자 위에 올라가 있을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 불편해하고 좌우를 살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그러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악감정이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해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좀 양심 버튼이 눌려지셨습니까? 양심 버튼. 뭐가 많이 찔리긴 하네요. 뭐가 많이 찔리긴 해. 어떠셨어요? 편하긴 해. 양심을 지키면은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가끔 되게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차차차 배웠잖아요, 오늘. 그쵸. 차차차의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 이익 앞에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개인으로 만나서 얘기해 볼 때는 충분히 얘가 되던 분들도 단체로 되면은 뭐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단체 얘기라는 게 더 높은 가치인데 하면서 본인들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맞습니다. 이 양심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그런 양심적인 모습이 먼저 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저 상위 단계에서 뭐가 벌어진다 그래도 벌어지는 건 결국은 개체 수준에서 다 판정이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체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는 건 그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그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최상 책은 양심은 내 양심부터 챙기라, 내 것부터 챙기자 이런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심. 결국은 변화는 그 한 개체가 변화해서 이게 총합이 변화하는 거지. 그게 그냥 간단히 누군가가 지도자 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 그런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래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 선생은 내 안에 깨끗한 무엇이라고 양심을 표현했는데 저는 축사에서
내 안에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안 꺼지는 촛불 때문에 참다가 차마 어쩌지 못해서 어차피 뜨거운데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해버리자 그래갖고 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면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공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정말 집 나간 실종된 양심이 좀 돌아와서 양심의 시대가 다시 좀 구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불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명언.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